안녕하세요. 노년인문학 10분 김민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 인물의 인생이 운명적이었나? 아니면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었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 그분은 죽음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운명이 아닐까? 이런 분도 있고, 그분은 삶 자체가 하루하루를 너무나 열심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복을 타고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선택 의지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이다, 아니면 그 황제나 지도자, 리더의 자유의지의 선택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해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물은 니콜라이 2세,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분은 1894년에 즉위를 하는데요. 이 1894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고종시대입니다. 이 러시아 황제는 아버지처럼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고요. 아버지는 알렉산드로 3세였는데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은 독일에서 시집온 알렉산드로 표도르브나입니다. 이 알렉산드로 표도르브나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인데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의 복균자였다고 하니까 이 딸들은 복균자로 태어나지만 이 딸들의 아들들은 혈우병 환자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을 했을 때는 딸 이렇게 딸을 4명을 낳았어요. 이 4명을 낳으니까 후계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이 황제 부부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그런 가정이 이 후계자 문제로 굉장히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알렉세이가 바로 혈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가정은 굉장히 불운한 그런 가정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어떤 환경은 보면은 산업화가 굉장히 신속도로 발전하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1.8% 성장률이라면 여기는 89%의 성장률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외자를 유치해서 급속도로 산업화로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속출하게 되는, 특히 노동자 문제는 재해, 그러니까 산업재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노동에 투입되면서 이렇게 기계를 조작을 못하니까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인들은 가정생활이 굉장히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이 농민들과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1905년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요. 황제는 결국 자기가 의회를 인정하게 되고요. 자기의 권력이 조금 추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905년 하면 우리나라도 그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데 191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황제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 참전하게 되면서 군대는 계속 패배하게 되고요. 경제는 붕괴하게 되고요. 식량은 부족하게 되는 이 삼중고의 난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지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인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요. 본인은 전쟁터에 있고 황후는 러시아에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황후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인 첩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황실의 그 신뢰는 굉장히 붕괴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또 국정을 농단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우리 라스푸틴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죠? 노래 보니에의 라스푸틴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굉장히 들어보면 우습습니다. 자, 라스푸틴은 시베리아 출신이고요. 신비한 수도사라고 하면서 그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황제와 황후는 이 니콜라이, 그러니까 라스푸틴을 굉장히 신임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황실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귀족들이 1916년에 이 라스푸틴을 암살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이 암살당하면서 이 황제 부부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어떤 세력이라기보다는 그 믿었던 인물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힘들듯이 이 두 황제 부부는 그 라스푸틴에 의해서 그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917년 결국 이 볼세비키들의 혁명에 의해서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300년의 그런 로마노프 왕조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 부부와 가족들은 감금당하게 되고요. 결국 시베리아 쪽으로 유형을 당하면서 나중에 그 지하실에서 온 가족이 총살을 당하는 비운의 그런 어떤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만한 운명이었나? 아니면 니콜라이 2세와 그 황후의 순간순간의 선택이었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운명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황제의 무능함이 연결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운명이었다. 아니야, 나는 자수성가했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그 순간순간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선택의 결과물이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은 과연 그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니콜라이 2세와 황후의 그 그릇된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빚어낸 어떤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운명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꽃자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선택하는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명한 선택을 하면 그 행복의 길이 열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이 해소되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라는 그런 끔찍한 어떤 그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일체유심조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것도 이겨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을 편안하게 변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의 존엄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년을 막연하게 두려움의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걸어가는 어떤 길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도반이 되어서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